거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우선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채연수 이사입니다. 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저도 겨울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드디어 제일 싫어하는 계절인 겨울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보호자들의 활동량이 적어진 만큼 우리 반려견들에게도 참 또 힘든 계절이 오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뭐 운동이나 산책이나 활동량뿐만 아니라 겨울에 건강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오늘 나온 내용들이 다 나오기는 해요. 근데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찍어서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명 보호자가 알아야 할 반려견의 건강한 겨울나기 총정리, 뭐 끝판왕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제 산책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 산책입니다. 예전에 되게 재밌는 그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미스터리, 그 중에 10번째인가가 그 많던 개들은 겨울에 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만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 야외 배변을 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밖에 나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미국에 이제 연수하러 갔을 때가 기록적 한파 막 이렇게 그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팔티에다 물 적셔가지고 밖에 가지고 나가면 꽝꽝 얼어버려서 때리면 막 깨지고 이랬을 때 갔는데, 제가 이제 막 공부하러 다닐 때 차도 없고 그러니까 막 그냥 걸어 다니면은 콧구멍 안에 있는 콧물이 얼어가지고 코털이랑 막 다 엉켜가지고 막 따갑고 이럴 정도였는데도 나갑니다. 그렇게 추워도. 뭐 얘네들은 대형견들이 더 많아서 그럴 수 있지만 중소형견들도 무조건 나오긴 나와요. 왜? 강아지들은 안 나가면은 내가 왜 안 나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산책을 꾸준히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저희 세상이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워낙 예민한 친구라 벌써부터 예전보다 산책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들어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우선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위에 좀 약한 아이들이라면 하루에 한 2-30분 정도의 산책이라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특히 눈 오고 나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발시려움이 아니라 염화칼슘을 조심해야 돼요. 뭐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는 반려견들이나 다른 동물들이 이 염화칼슘을 밟거나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이 아닌 제설제를 써야 된다, 막 이런 곳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솔직히 했으면 좋겠지만 멀었어요. 그러면 염화칼슘 뿌려놓은 거를 보면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잘 신는 친구들이라면 신발을 신겨주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좀 피해 다니는 거 잘 해야 되고 집에 와서 잘 씻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주제기는 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도 겨울에는 옷을 입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전제 조건이 붙어요. 우리 영상 보시면 어느 정도의 온도 이하일 때, 특히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하면 무조건 입혀야 되고요. 한 5도 이하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래도 옷을 입히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 중에 옷 입히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억지로 입히려고 하지 마세요. 옷 중에 조금 편한 옷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옷 입히기 쉬운 방법들 또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다 있죠. 이것도 한번 확인하면서 팔을 안 끼는 옷을 입히면 충분히 입힐 수 있어요. 다 팔 낄 때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고개만 쓱 들어가게 하는 거 우리가 교육적으로 되게 쉽게 할 수 있고요. 이 고개만 끼고 스트랩만 한번 감아주면 되는 옷들이 있으니까 이런 옷들을 입히고 밖에 나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 옷 입혀도 되나요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데 겨울철 심장사상충, 구충 관리입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되게 자세하게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거 너무 길어서 또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겨울에는 심장사상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수의사라서가 아니라 이거 제 의견이 아니라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심장사상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심장사상충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권장을 하냐면 1년 내내 심장사상충을 예방하고 1년에 한 번은 검사를 해보라고 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검사를 해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불량품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 점점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모기들이 겨울에도 늦은 겨울까지 살아남아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 요즘 모기 진짜 많이 봐요. 오히려 바깥이 추우니까 다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아파트 안쪽, 엘리베이터, 심지어 집 안까지 오히려 추운 야외를 피해서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1년에 한 번 매달 하라는 거죠. 그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찐득이가 겨울에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진드기 있어요. 그동안 봄, 여름, 가을에 있던 진드기들이 겨울에 갑자기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활동성이 줄어들 뿐이에요. 유충들은 막 이렇게 많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봄, 여름, 가을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지만 겨울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구충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근데 이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중요시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해외 직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뭐 심장사상충 약이나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우선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이게 좀 더 저렴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게 동물용 의약품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나 인터넷에서 이걸 구매하시는 건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에요. 이거 은근히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뭐 사실 명품도 짝퉁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짝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짝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그 심장사상충 학회, 미국의 심장사상충 학회에서 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걸 권장하냐면 정품에서도 혹시라도 이 불량품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자동차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뽑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운 나쁘게 감염돼 버리면 진짜로 계속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가짜 제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한 후에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가시지 않나요? 한 달에 한 번 기본 관리 받으러.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악역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라. 만약에 기본 관리 집에서 잘 못하겠으면 그냥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서 이 사상충 같은 거 하면서 건강 상태도 조금 육안으로 체크를 하고 기본 관리 같은 거 하고 돌아오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이제 제가 잘 못 챙기는 건데 이 심장사상충이나 구충제 투약일을 까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딱 정해놨죠. 매달 1일. 네, 저는 매달 1일로 맞춰놨습니다. 제 반려견들의 구충 날짜는 매달 1일. 이거 안 까먹거든요, 이렇게 하면. 근데 만약에 벌써 이제 매달 1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걸 기억하기 어려우시다면 투약일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투약일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 베링거 인게라임에서 좀 세계적인 제약회사죠. 매달 보호자분들에게 투약일 알림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자주 까먹는다 라고 하시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검진입니다. 뭐 이거는 꼭 겨울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거죠. 강아지들, 저도 가장 힘든 게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행동학적 문제를 가진 아이들 중에 의학적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신가요? 그건 결국 뭐냐면 내가 아픈데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멀쩡해 보이는데 보호자가 좀 예민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 아픈 걸 계속 숨기다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의학적으로 추천은 1에서 7세 사이에는 1년에 한 번, 그 이후부터는 1년에 2번인데 2번이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번 할 수 있으면 2번 하면 가장 좋지만 또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왜 건강검진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한 2살 때를 제외하면 1년에 한 번 하라고 막 추천은 안 드려요. 하면 좋기는 해요. 2살 때, 이를 어렸을 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어렸을 때는 이 수치였는데 이거 갈수록 이런 수치가 좀 바뀌어가네? 혹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조금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어렸을 때 건강검진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봤을 때 20살이 강아지의 이 육체적 나이로 보면 1살이니까요. 우리가 1년이 넘어가면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조금 그래도 너무 걱정된다 하면 매년 한 번씩 하시는 걸 가장 추천. 그래도 나는 조금 신경을 써보는데 매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 특히 어린 나이에 그러면 한 2살 때 1년 넘어가서 한번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하든 뭐 3년에 한 번씩 하든 아니면 한 5살 넘어서부터 1년에 한 번씩 하든 이런 식으로 좀 건강검진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할 때 그냥 혈액검사뿐만 아니라 특히 5살, 7살 넘어가면서 노령견에 중년에서 노령견 넘어갔을 때는 그냥 혈액검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가 이제 진료 볼 때도 건강검진 하셨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어떤 거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대부분 혈액검사만 하세요. 근데 혈액검사로 알 수 있는 거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혈액검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신장도 어떤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검사는 신장이 막 70%는 망가져야지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조금 더 빠른 게 한 40% 망가져야지 나타나기 시작하고 간도 마찬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초음파 정도는 꼭 포함해서 검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건강검진만큼 또 중요한 게 예방접종입니다. 저희 얼마 전에 제가 예방접종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은 여기 보시면 됩니다. 우선 권장하는 건 매년 추가 접종이죠. 근데 제가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추가 접종이 좀 부담되시거나 굳이 멀쩡하게 방어력 있는데 또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항체가 검사라는 옵션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겨울에 왜 건강검진을 더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다시 그놈이 우리를 2, 3년 동안 힘들게 했던 그놈이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다라는 좀 스멀스멀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게 이 온도가 내려가면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많이 더 전염이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막 점막도 건조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은데 개들에서 중요한 건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독감 걸린다고 하는 인플루엔자 있잖아요. 개들도 이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잘 돼요. 특히 이 계절에. 그리고 이게 전염성이 엄청 강해요. 전염성이 엄청 강해서 만약에 인플루엔자 있는 강아지와 함께 이제 좀 놀았다 그러면 거의 다 걸린다고 봐도 돼요. 전염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다른 접종을 떠나서 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건 매년 접종해야 되거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접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광견병 같은 경우에도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 접종하면 항체가가 2, 3년 가는데 그래도 법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접종하라는 법이기 때문에 혹시 깜빡하셨다면 꼭 접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 자세한 건 백신 접종 편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반려견들의 겨울철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다 따로따로 한번 말씀드렸던 거를 총정리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한번 한편으로 좀 엮어봤는데요. 이렇게만 좀 신경을 써주셔도 이번 겨울 별탈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점점 추워지는 이 겨울날 좀 따뜻해지는 캠페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반려견의 평생 건강을 위한 허그미 캠페인인데요. 세상의 모든 반려견의 평생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반려견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캠페인입니다. 사실 근데 안아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긴 하니까 우리 아이가 좋아할 때 안아주셔야 됩니다. 막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보호자분들 진짜 우리 반려견들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반려견을 꼭 안아주고 사랑을 나누는 허그미 챌린지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